네, 이제 파트 3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선 composite function, 즉 합성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라는 것이 간단히 말하면요. f라는 것이 연속함수고요. g라는 것이 염속함수이면 f하고 g의 합성함수도 연속함수다라는 건데요. 그걸 살펴보면요. f가 b라는 점에서 continuous하고요. 그 다음에 g라는 것이 x가 a에서 continuous 하면은 그러면은 f 합성 g도 연속이다라는 거죠. x가 a에서. 다시 좀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면 우린 이걸 계산해 보고 싶은 거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 gx를 계산하고 싶은 건데요. 여기서 f가 연속이기 때문에요. x가 a로 갈 때 f가 연속이기 때문에 x가 a로 갈 때 gx는 b로 가고 f는 b에서 연속이니까 f가 b에서 연속이라는 조건 때문에 이 리밋을 안에 넣을 수 있고요. 그럼 이렇게 되고 이 리밋을 먼저 계산을 해주면 그래서 b라는 걸 얻었기 때문에 이게 fp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히 요약하면은요. x가 a로 가까이 감에 따라서 gx는 b로 가까이 가고 그래서 그 다음에 f가 b에서 continuous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gx가 b로 감에 따라서 fgx가 fb로 가까이 간다 라는 것이죠. 더 간단히 설명하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g가 a에서 연속이고 f가 fa에서 연속이면 f합성 g라는 함수는 a에서 연속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연속함수의 연속함수는 연속함수다라는 이야기죠. 몇 가지 example을 살펴보겠습니다. hx가 sin x 제곱인데요. 이거는 연속함수예요. 왜냐면은 일단 이것은 x의 제곱과 sin x라는 두 개의 함수의 합성으로 볼 수 있는데 x 제곱도 항상 연속함수고요. 왜냐면 다항함수니까. 그 다음에 sin 함수도 모든 정의역에서 R에서 연속함수죠. 그래서 hx는 R에서 연속함수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번을 보면 fx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다양한 함수들을 합성한 건데 구체적으로 뜯어보면은 이래요. x분의 1, 그 다음에 x-4, 루트 x, x제곱 플러스 7을 합성을 해갖고 만든 겁니다. 그러면은 이 각각이 다 정의가 잘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정의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죠? 일단 분모가 0보다 크나 0이 아니어야 되겠죠. 그래서 루트 x제곱 플러스 7 마이너스 4가 0이 아니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루트가 잘 정의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7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필요한데 이거는 뭐 항상 만족하잖아요. x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7을 더 더해주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항상 만족하고요. 이거는 x의 제곱 플러스 7의 루트가 4하고 같으니까 제곱하면 x의 제곱 플러스 7이 16이 되고 x의 제곱이 9가 되니까 x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마이너스 3 플러스 3 이 두 개를 제외한 부분에서는 연속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영역, 즉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3, 3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에서 3, 3에서 무한대 이렇게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를 좀 더 자세히 쓴 게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자세히 쓰는 거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파트 3도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는 1.5절 마지막 파트로서 중간값 정리, 영어로는 Intermediate Value Theorem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간값 정리라는 거는 말은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중간값에 대한 정리예요. 그걸 살펴볼게요. f가 어떤 a, b에서 연속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점 다 포함하는 거예요. a, b의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다라고 할 때 그러면은 a에 대해서 fa가 있고 b에 대해서 fb가 있을 거잖아요. fa하고 fb 사이에 어떤 n이라는 거를 잡겠습니다. 그러면 n에 대해서 어떤 ab 사이에 여기서는 열린 구간이에요. ab를 포함하지 않는 사이에 c가 존재해서 c를 대입하면 fc가 n이 되는 그런 c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다시 n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n을 아무렇게나 fa하고 fb 사이에 있는 값으로 선택을 하면 뭐가 존재한다? 그것에 해당되는 x값 c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중간값 정리예요. 왜 중간값 정리냐? fa랑 fb의 어떤 중간값도 그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y는 fx라는 함수의 함수값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약간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a하고 b의 연속의 조건을 생각할 때는 닫힌 구간이고요. 그런데 마지막 c를 찾는 것은 c는 어디서 존재하냐면 a, b의 열린 구간 안에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fc가 n을 만족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쓸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백지에 놓고 이렇게 써보면 익숙하지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능 세대고 객관식 혹은 단답형에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쓰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텐데 직접 백지에 놓고 해보면서 몇 번 수정을 해보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처럼 이 C가 하나일 필요는 없어요. 여기선 존재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몇 개가 존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C1, C2, C3 세 개가 존재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얘기가 방금 요 맨 윗줄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는 근데 잘 생각해보면 당연해 보여요. 왜냐면은 FA하고 FB 사이에 어떤 N이라는 것이 있으면 거기서 파란 선을 그으면은 언젠가 만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F가 연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끊긴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무조건 만나야 되겠죠. 그게. 그래서 우리는 이 intermediate value theorem을 believe 할 수 있다라는 건데, believe는 뭐 guess나 believe 같은 거는 추측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증명을 해야 되겠죠. 이건 나중에 해석학 시간에 여러분 직접 증명을 엄밀하게 해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그젬플 하나 살펴볼게요. 중간값 정리의 가장 대표적인 이그젬플이 이거고요. 중간값 정리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이건데요. 어떤 주어진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루트는 해인데요. 뭐 솔루션이라고도 하고요. 해 존재성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수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존재성이에요. 어떤 방정식의 해가 존재하느냐, 어떤 상황에 얘가 존재하느냐, 존재성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을 갖는 거는 몇 개 존재하느냐죠. 하나만 있느냐, 두 개 있느냐, 여러 개 있느냐, 무한히 많이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존재성에 대한 증명을 주는 좋은 방법이 intermediate value theorem입니다. 그러면은 이 방정식에 해가 존재하느냐는 걸 어떻게 하냐면요. 이 왼쪽 부분을 fx라고 놓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 fx가 0이 되는 x가 존재한다라는 거를 존재하는지를 밝혀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중간값 정리를 어떻게 이용하면 되냐면요. f1을 계산하고 f2를 계산해 볼게요. f1은 계산해 보면 0보다 작고요. f2는 0보다 커요. 그 다음에 우리는 f가 연속함수라는 거 알잖아요. 왜? f는 다항함수기 때문에 모든 실수 범위에서 연속함수죠. 그러니까 0이라는 값은 f1과 f2 사이에 있는 값이고, 그래서 f1, 1과 2의 오픈 인터벌 사이에 어떤 c가 존재해서 이 이퀘이션의 솔루션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뭐에 의해서? 그래서 키워드는 intermediate value theorem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intermediate value theorem을 이용해서 방금 1하고 2 사이에 우리가 해가 있다는 걸 알아냈지만 더 구체적으로 알 수도 있어요. 더 좁힐 수 있어요. 구간을. 어떻게? 예를 들면은 f1.2는 0보다 작고 f1.3은 0보다 크잖아요. 이런 더 좋은 가까운 값 1.2와 1.3을 찾았어요. 그러면은 뭘 알 수 있겠어요? 1.2하고 1.3 사이에 해가 있다는 것을 중간값의 정리를 이용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f1.22는 0보다 작고요. f1.23은 0보다 크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는 또 루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중간값 정리와 중간값 정리의 응용으로서 방정식의 존재성을 살펴보았고요. 네, 이상으로 1.5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